한국의 독특한 아이템들 때문에 전세계 유수의 디저트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남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놀라운 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당연한 줄 아는데 그게 세계 시장에 나가면 장난이 아닌 아이템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디저트 시장, 제과, 빈과 시장 등에서 한국의 입지는 이제 전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는 바로 가성비 제품을 만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가장 싼 값으로 가장 맛있는 걸 만들어내는 재주가 한국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오랜 세월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전쟁 때는 물론 7, 80년대만 해도 먹을 게 그리 풍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가장 맛있는 맛을 찾아냈고 전 세계가 모르는 맛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선 디저트와 같은 맥락인데 먼저 가성비면서도 세계적인 음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삼겹살인데요. 한국인이 즐겨 먹는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엔 한국과 같이 다소 가난한 나라에서 먹던 것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름기가 적은 가슴살이나 살코기 부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돼지고기에서 안심 등 살코기는 모두 선진국들이 선호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일부 가난한 나라들은 자금이 부족해 기름진 부위를 수입하기 시작했고 80년대 저렴한 가격으로 온 가족이 삼겹살 파티를 하게 해준 것도 바로 그 아이템입니다. 그 삼겹살 문화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 가운데 뜻밖의 나라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 항상 삼겹살은 버리는 부위였는데 한국에서 돈을 주고 사가니 너무 고마워했죠. 반면 한국에서는 비싼 식재료에 속하는 삼겹살을 저렴하게 해외에서 수입해 왔으므로 서로 국가 간 상부상조가 되면서도 한국은 더욱 다양한 삼겹살이 공존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입맛은 정확했는데요. 최첨단 디지털 세상에 돌입한 지금 오히려 한국의 삼겹살 문화는 옆나라 일본에서 매우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삼겹살에 소주, 거기에 쌈 싸먹는 그것까지 한국 것이 최고라고 치켜 세웁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도 소뚜껑 삼겹살이 들어오자 뉴요커들은 최고라고 열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촌스러운 소뚜껑에 누가 고기를 구워 먹으려 하겠냐 했지만 기름이 쪽 빠지고 소뚜껑 삼겹살 냄새가 거리를 지배하며 건강한 야채, 쌈, 채소를 곁들이자 안 사 먹을 수 없던 것이죠. 글로벌에 한국의 쌈 싸먹는 삼겹살 문화가 퍼지기 시작하자 아니나 다를까 중국도 나서는데요. 삼겹살 인기가 치솟으며 중국은 삼겹살에 쌈 싸먹는 게 자신들의 문화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꼭 이렇게 글로벌에서 한국 아이템이 인기를 얻으면 질투하면서 자신들 것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가성비로 시작한 식문화가 전 세계에서 환영을 받는다는 것인데 최근 삼겹살 못지않게 전 세계에 그야말로 힙한 음식으로 통하는 것이 바로 스팸입니다. 스팸은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소비되는 아이템인 스팸 대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스팸은 세계 2차 대전에서 군용 음식으로 공급되던 돼지 부속물 등으로 가공된 통조림인데 이는 한국에서 다양한 조리법으로 탄생하며 명절 선물로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스팸 문화는 사실 지난 10년 전만 해도 약간 조롱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에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스팸 문화가 이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스팸은 그야말로 정크푸드로 질 낮은 음식에 속했고 가난한 이들이 먹는 음식이었죠. 하와이에서 일부 무수비라는 식의 주먹밥으로 먹긴 했지만 힙한 음식까지는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수년간 한국에서 다양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스팸 요리는 그야말로 힙하게 됐습니다. 미국 10, 20대들은 스팸 먹는 법 영상을 즐겨보며 한국의 아미스튜, 즉 부대찌개는 최고 인기입니다. 미국의 스팸사조차 한국 부대찌개를 전면에 내세웠고 미국 곳곳 부스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미국인들도 이제 기존 먹거리가 질리기도 했고 아시안 푸드가 힙하게 떠올랐는데 친근한 식재료인 햄을 아시아스럽게 요리한 한국 스팸 요리들이 인기를 얻게 된 것이죠. 특히 미국 본토 스팸보다 한국 CJ사에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스팸이 더 맛있다 소문이 나서 미국에서 오히려 스팸 역수입을 하는 등 그야말로 한국의 스팸 자체도 인기 반열에 오른 모습입니다. CNN 방송국에서는 미 기성세대들은 스테이크를 먹고 자라며 질 좋은 고기를 강조하지만 요즘 10, 20대들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그들은 맛있고 힙한 스팸을 좋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맛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부대찌개를 막상 맛본 외국인들은 그 감칠맛을 잊지 못해 재방문을 지속하며 해외에서 스팸 인기는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애초에 스팸의 잠재적인 능력을 꿰뚫어본 한국인들 입맛이라는 얘기인데요. 한국인들은 이미 하얀 쌀밥에 스팸 하나만으로 완벽한 식사가 되는 것을 이미 깨달았으며 미국인들이 쳐다도 안 본다는 질 낮은 스팸을 오랜 기간 조용히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과 비슷하게 한국의 세계 유명 디저트 회사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디저트를 보유한 프랑스에서는 매해 출시되는 제품이 있는데 이는 무려 1620년 샤모니 제빵사가 개발해 만들어낸 몽블랑이라는 디저트입니다. 현재는 프랑스에서 일본으로 그 인기가 넘어왔고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디저트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가을 한정판, 겨울 특별 한정판이라는 이름을 달고 몽블랑으로 출시되죠. 이는 밤과 견과류를 찐 다음 이를 크림으로 만들어 국수를 뽑아 얹어놓은 비주얼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달디단 디저트를 진한 커피와 함께 먹는 것을 가을의 큰 기쁨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몽블랑은 뜻밖의 한국에서는 널리 퍼지지 않았다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저트와 제빵 문화가 발달한 일본의 많은 디저트들이 한국에서 성공을 거둔 바 있는데 의외로 몽블랑만큼은 성공하기가 어려웠다는데 그것은 의외의 답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의 밥한바 때문에 도저히 몽블랑이 들어와봤자 그 맛을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몽블랑을 맛보자마자 밥한바 맛인데 혹은 응 밥한바네 라며 평가 내려버립니다. 굳이 비싼 돈 주고 뭐하러 몽블랑을 먹느냐, 밥한바가 있는데 라는 반응인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외국인들은 도대체 밥한바가 몽블랑 맛을 어떻게 구현했나 놀란다고 합니다. 일부 누리꾼은 밥한바 아이스크림 샌드는 그냥 몽블랑과 싱크로율 99%라고 말합니다. 한 외국인 파티셰는 저렴한 아이스크림에 그 맛을 재현해냈다는 게 기적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 밥한바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밥한바는 무려 1976년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즉 먹거리가 풍부하지 않던 시절에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획기적인 아이스크림이었고 지금까지 수만 가지 아이스크림이 출시되었지만 그걸 모두 이기고 지금까지 버틴 밥한바인 것입니다. 즉 한국인들은 애초에 몽블랑의 버금가는 맛을 가성비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계절 한정판 몽블랑이 나와봤자 한국에서 밥한바 이하 취급을 당하는 현실인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것은 역시 메로네와 같은 아이스크림으로 이제 전 세계인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메론은 개당 몇만원 할 정도로 비싸기도 한데 한국에선 이를 단 몇백 원에 재현해냈습니다. 게다가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더운 나라에서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 더욱 인기를 얻습니다. 베트남에서 붕어 싸만코는 매년 수천만 달러가 팔려나가는 등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인기 요인은 가격에 비해 너무 고급스러운 크림과 팥맛의 조화라는 반응이 나왔으며 빙그레는 이 인기에 힘입어 붕어 싸만코 모양의 메로나를 만들어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한 일본에 사는 누리꾼들은 현지 특산품이라고 2만원짜리 초코 디저트를 사 먹어봤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제품은 한국의 OS 등과 흡사하며 심지어 맛은 OS가 더 나았다고 전합니다. 이러다 보니 각종 한국의 가성비 제품을 전세계 비싼 제품들이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과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빙과 제품을 비롯한 과자 등 각종 제품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이는 한국 제품의 맛이 뛰어나며 최근 한류 열풍 등으로 전세계의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라 지적합니다. 업계에서는 내수 경기가 침체하는데 크게 다행이라며 수출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어 돌파구를 찾았다고 합니다. 정작 한국에서는 인구도 줄고 과자 빙과류 수요가 줄어들지만 해외에서 수입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한국에서 장수한 가성비 아이템들은 선진국 제품에 비해 가격이 훨씬 싸다는 게 특징입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검증되어 왔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입맛도 금세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